코로나19 추가 확진자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방금 전에 있었던 브리핑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병률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같이 브리핑을 쭉 들어보셨는데요. 뭐 저희가 방송하면서 과도한 불안이나 어떤 공포를 조장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요.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하다고 좀 판단하세요, 선생님? 예,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화됐다. 예, 이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감염원들이 아직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우리가 진료할 때도 그렇고 접촉이나 그리고 국민들이 예방 규칙 준수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전병열 교수께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금 상황은 얼마 전에도 저희 방송 출연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매일매일 달라졌어요. 근데 오늘은 어제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좀 판단하세요? 일단 29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3명의 환자가 연속적으로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경증의 이 코로나19를 앓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배출된 바이러스의 불특정 다수가 감염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증상이 없는 사람은 또 그냥 또 감염이 된 상태에서 또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거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환자와 의료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감기와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데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 의료기관에서 이들 환자를 적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왜냐면은 진료를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 의료기관이 또 폐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들 나름대로 또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들도 불안해지고 또 의료기관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환자에 대한 진료 지침, 또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지침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요구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의 상황은 또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에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어느 정도 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듣고 왔고요. 좀 전체적으로 두 분께서 좀 짚어주셔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지도 보여드렸는데요. 서울에서 2명, 대구에서 10명, 그리고 경북에서 3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요. 뭐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교수님. 어제와 오늘은 상황이 달라서요. 확진자 15명이 늘어났다는 데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짚을 수 있을까요? 일단 대구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31번 환자가 7일부터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외부 활동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증상이 심했던 10일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이전과 구분을 해서 6일 날과 또 5일 날이죠.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접촉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입원하고 있는 한방병원에서 현재 33명의 환자가 접촉한 것으로 돼 있고 33명의 환자가 그 당시 입원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이 병원에 있었던 행정요원들이 있는데 그 행정요원이 지금 1명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대구의 31번 환자가 병원 내 감염과 그리고 이 대중이 모인 그런 그 이 노출된 그런 경우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의 그 환자 발생 특히 이제 이 70대 환자분이 한양대병원을 이용해서 폐렴 진단을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이 환자 역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대구에서의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환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일단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대구, 경북인데 이 대구, 경북에 지금 뭐 도시 봉쇄를 하겠다라는 언급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의 상황을 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미 대구는 오염 지역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미 확진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예. 그만큼 확대해서 검사를 많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노출된 바이러스에 뭔가 환자들이나 아니면 예. 의심 증상자들을 빨리 검사해서 빨리 진단하고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아주 시급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예. 그 10명이 같은 교회 신자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질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접촉자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44명인가요? 네, 144명 166명이네요. 166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서 글쎄 저희가 뭐 이 교회를 가본 것도 아니고 그 환경이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본 신자들이 집단으로 감염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당이 뭐 좁거나 뭐 환기가 안 된다든지 뭐 각종 뭐 여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원인에 대해서. 일단 과거에 그 2009년도 예.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 예. 초기에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5월 중순경에 그 어학원의 학원 강사들이 그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 22명이 발생을 했어요. 예. 또 7월 달에 경상남도에서 국제 합창 대회가 있었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또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창 대회에서도 예, 그렇고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뭐냐면 폐쇄된 공간에서 예. 다수가 동일한 행위,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른다라든지 예. 또는 뭐 이런 그 강사들이 어떤 강연을 하는 그런 연습 활동. 예배도 유사하네요. 또 네, 듣고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감염자로부터의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종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예, 예. 그럴 때 이제 비말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퍼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대구, 경북에서 새롭게 발생한 13명 중에 뭐 11명 같은 경우는 뭐 병원,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이 됐지만 지금 2명은 감염 경로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번째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격리가 안 돼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특히 31번 환자도 지금 뭐 11명을 그렇게 집단 확진이 됐지만 예. 이들의 감염원이 누군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31번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지면서 그만큼 고열, 폐렴, 아마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만큼 전파력도 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빠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이런 감염원들이 계속 전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 지역이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이제 알았던 것은 중국을 다녀왔거나 뭐 실제 밀접 접촉,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파악하는 사례 내에서 확인이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물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신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감염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파악을 빨리 좀 해내서 이 전파를 좀 막아야 되는 그런 국면에 와 있습니다. 아까 저희 그 질본 브리핑 들으시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슈퍼 전파자에 대한 판단을 일정 부분 질본에서는 지금 좀 보수적으로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이르다라는 결론처럼 들리는데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아직은 역학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누가 누구를 전파했는지에 대한 원인 결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꼭 31번이 다 전파했다는 단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옮겼고 누가 옮겼고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접촉자들 166명을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예, 예. 어느 분이 먼저 증상이 나타났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간적인 예. 그 선후 관계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아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있는데요. 예. 이분을 31번을 슈퍼 전파자로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네, 슈퍼 전파자로 단정하긴 이르지만 지금 31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2번 정도 이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는데 사실 거부를 했었잖아요. 앞서 질병관리본부 발표에서도 관련해서 강제 처분 조항은 있으나 일단 의료기관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이런 사례를 좀 막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 네. 뭐 사실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자의 어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은 의사의 이제 재량권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데 이런 감염병의 경우에 이 환자가 거부를 한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진료진들이 그때마다 보건당국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 소위 말하는 시장군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에 덧붙여서 예. 의료기관의 어떤 검사 지시를 거부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예. 환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의료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검사라든지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심 환자로 전문가들이 이제 분류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환자들 스스로 이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는 경미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검사받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왜 검사해요? 라고 거부를 해버리면 병원에서는 뭐 지금 당장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의료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거부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반대로 예. 검사 필요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원하는 분들이 또 몰려오실 수가 있거든요. 또 네. 반대 경우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우선순위가 항상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런 것들에 의료인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그 정부만 잘하면 이거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생각은 자유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어떤 민관 합동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잡아서 각 의료기관에 또 하달해줘야 되는 그런 일정 부분 혼선이 없게끔 만들어둔 그런 매뉴얼도 필요해 보이고 더불어서 개인들도 어떤 생활 수칙이나 어떤 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떠한 수칙을 두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도 또한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저희가 이제 뭐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따라주셔야 되는지 네. 그 부분 저희가 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뭐 일정 부분 대구 지역병원에서는 몇 군데가 이제 응급실을 폐쇄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활동을 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이미 좀 경험해 본 바가 있어서요.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진료진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행정요원들도 환자들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이제 의무화를 해야 되고 예. 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 특히 이제 이런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병원에 진입하기보다는 병원의 종사자들부터 안내를 받고 필요한 그런 동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동선 확보. 예, 그래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호흡기 증상 환자들은 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네. 그리고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로부터 동선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서 예. 진료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 네. 또 행정요원들도 그 병원의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감염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마스크라든지 또는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의 보호복 착용 예.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지켜줘야지만이 병원에서의 감염을 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또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칙도 중요합니다만 네. 선생님 이미 이제 그 여러 병원 곳곳이 우리 지금 이 시각쯤에 어느 정도 감염됐을 가능성이랄까? 저희가 좀 미리 좀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네네. 뭐 사실 이제 환자들이 몰리는 의료기관에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모르고 예. 또 의료기관도 미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진료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실제 입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건당국이 예. 호흡기 감시 체계를 지금 가동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원인 미상의 폐렴이라든지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전수조사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검체 채취를 하고 그 검체 채취를 이제 확진 검사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 예.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일단 이 가동이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예.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병원에 얼마나 많은 미확인 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지를 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롭게 발생한 확진자 중에 서울 성동구 거주자도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29번, 30번, 31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환자들이 잇따라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게 바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때까지 공식처럼 알고 있던 여행력 그리고 접촉력 외에 다른 증상자들도 더 엄밀하게 진단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어려운 거는 환자 이 코로나19 질병 특성상 초기에 전염력이 강하고 예. 특히나 경증의 증상에서도 전파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우리 뭐 서울 지역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예. 정부에서도 예측한 것처럼 이런 환자들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 있다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할 건가, 방역 체계를 지역사회 내에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염원에 대한 파악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 이런 공통점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면 위험하니까요. 그걸 네. 좀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당국의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린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 어린이 환자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요? 어린이 환자의 경우에는 20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11살 어린이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첫 어린이인 것도 선생님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검사를 3번 받았는데 예, 좀 나가고 있네요. 3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검사를 해서 나오면 한 2차례 정도 음성 나오면 네. 다수의 검사를 하고 나서 음성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3차례나 검사했는데 음성이고 잠복기가 길었던 걸까요?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앞서서 이제 그 중국의 예. 그런 환자들에 대한 분석 사례가 미국 그 의사협회 그 연구 보고서에 게재가 된 바 있습니다. 예. 그 연구 보고서에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은 10대 이하 어린아이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예. 그리고 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질병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나 그런 그 경미한 증상 때문에 오히려 이 10대 이하의 아동들이 감염원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만들 수가 있다. 예. 뭐 이런 내용의 이 보고서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방역 당국이 그러한 그 학술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 12세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이 아동은 다행히 그 20번 그 어머니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격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아동으로부터 어떤 더 추가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예. 새로운 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예. 대단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아동이 의미하는 이 아동의 3차례 음성 그리고 예. 마지막에 양성 이 의미하는 바를 방역 당국이 염두에 두고 예.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 10세 이하의 아동들에 대한 예. 그런 이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영 교수께서 이제 근무하시는 병원에도 그 확진자 선생님께서 계셨었죠? 예, 3분이 계셨고 예, 예. 지금은 다 퇴원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해보셨으니까
그 잠복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판단과 더불어서요. 뭐 이런 그 검사라는 거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 14일 이거를 흔들리는 케이스는 아직 없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28번 환자가 저희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예. 그때도 사실 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를 했는데 예. 그때 양성이 나오면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예, 예. 증상은 없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만큼 이 질병의 특성이 우리가 예.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때 예. 증상은 경미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으나 예. 그때 전파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14일 잠복기 하지만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추가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앞서 신 교수님께서도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좀 그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을 경우에 지금 이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치료 시설이 충분한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이 지역사회 이 환자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들을 어떻게 잘 선별해서 진료에 임하느냐, 예.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예. 그리고 그 경우에 의료기관들이 소위 말하는 피로도에 예. 넘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부실해지진 않을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 보건당국은 이미 우리가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 경험했던 것처럼 예.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예. 또 거점병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음압병실 확보라든지 격리병실의 운용 그리고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각종 물자에 대한 지원 예.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제공이 됨으로써 예. 이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발생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다. 예.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안함을 좀 더 최소화하면서 예. 의료기관을 믿고 이 질병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증상별로 좀 증상의 정도로 좀 분류하면 무증상 내지는 경증 그리고 뭐 네. 중증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또 진단하고 또 차후에 또 어떻게 격리하고 뭐 시설에 대한 부담, 인력에 대한 부담 모든 것을 좀 봤을 때 방역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즉 현장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좀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모든 동네 의료기관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준대형 병원, 대형 병원들은 폐렴 환자인 경우에는 분류해서 검사를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병원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발열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 원내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선별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시고요. 예. 그 다음 단계에 조금 그 하위 단계라고 보는 안심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의심되는 경증 질환의 환자분들은 예. 원외에 있는 응급실 쪽에서 분리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도 엑스레이를 선제적으로 찍어서 예.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를 하고요. 예.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 열 나거나 초기의 경증 단계에서도 예. 검사를 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지침이고요. 예. 저희 병원이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예, 예. 폐렴으로 진단돼서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음압병상으로 격리해서 우선 검사하고 폐렴 환자는 무조건 음압병실로 가고? 예, 예. 그러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예. 음성이 나오면 그다음에 일반 병실로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해외 여행력이 없는 지금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도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가서 그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국가 지원으로 예. 예, 급여는 안 되지만 네. 본인이 걱정돼서 검사한다 하면은 본인 부담으로는 처방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예. 우려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의 그런 과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예. 특정 병원에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경우에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가 중증 환자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과도한 공포나 걱정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잠깐 보여드렸죠. 부산 네.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소식이고요. 40대 환자는 현재 코로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좀 전달해 드리면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죠. 과도한 공포나 우려를 좀 그래도 좀 내려놓는 편이 있다. 물론 네. 지금의 상황이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아마 다들 판단하시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치사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병률 교수님. 이제 다른 이제 바이러스 질병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메르스를 경험했는데요. 예. 메르스가 이제 사우디 쪽에서는 40% 정도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한 2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스가 한 또 10%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2 내지 4% 정도라고 하는데 예. 우한 지역을 제외하면은 그 치명률은 더욱더 낮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치명률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와 같은 그런 현재 이 아주 잘 돼 있는 의료 체계 예. 그리고 초기의 환자들을 바로 확인해서 격리하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예. 그런 체계 하에서는 치명률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이 질병을 조기에 이제 확인하지 못하고 예. 또 본인이 이 질병을 방치했을 때 중증으로 됐을 때 그때는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호흡기 감염이 의심될 만한 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이 혼자서 이거를 해결하기보다는 예. 보건기관이나 또는 선별진료소의 안내를 받아서 예. 그 안내를 받음으로써 본인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이 위생수칙, 그런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를 이제 계절성 독감처럼 좀 방역 당국이 상시 감시 대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독감처럼 좀 주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많은 국제 그 연구기관 또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미국 그 질병통제센터 CDC죠. 이 CDC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것이 현 상황으로 종결되기보다는 토착화돼서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 보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질병의 어떤 그 특징을 현재로서는 뭐 바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 질병을 통제하는 데 참고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저희가 잠깐 그 폐렴 환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요거 미처 못 물어봤는데 뭐 전국적으로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의견을 그렇게 예, 예. 냈기 때문에 네. 뭐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네. 뭐 명확한 폐렴의 원인이 있는 분들까지 검사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보통은 폐렴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진이 원인 규명보다는 치료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원인을 확인 못하고 완쾌되는 분들도 꽤 많은 거죠. 그런 예. 면에서는 지금 원내 감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검사를 해서 만약에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원내 감염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격리를 해서 예. 더 원내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예. 면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 시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간이 좀 더 허락되는군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좀 봤을 때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저희가 늘 전문가분들 모셔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여쭤도 이게 사실 뭐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게 정답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후에 또 다수의 환자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 네. 기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의 발병 양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유입 인구가 들어오고 그 유입 인구 중에서도 또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중국의 상황이 최근 한
한 3, 4일 정도 예.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예. 또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예. 정점이 2월 말 정도로 단축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정점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 바로 환자가 감소돼서 예. 종식 단계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정점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우리가 정점을 찍는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발생하는 환자와 예, 예, 예. 또 퇴원하는 환자의 숫자가 같아지는 예, 예. 그 시점이 정점이라는 건데 예, 예. 그 정점을 좀 더 당길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네. 따라서 그 중국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을 지켜보면서 예.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발생과 그 정점 예. 그리고 이 질병이 감소되고 쉽게 말하면 종식되는 시점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 아마도 중국의 양상에서 우리가 중국이 만약에 정점을 찍고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 2, 3주를 좀 더 바라보는 예. 그런 시기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 변수를 고려를 해서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신 것이고요. 네.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당분간은 가속되지 않을까라는 당분간은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국내 현황에서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원인 모를 감염자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 유학생 등의 변수들이 또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당분간 상반기에는 좀 진행이 되겠지만 예.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따뜻해지면 좀 사그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개강을 앞둔 이제 대학들의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요. 지금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이 수업 일수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학생들은 이 수업 일수가 감축이 되더라도 최소 이수 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그래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접촉을 차단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모이지 말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가의 그런 학생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접촉을 차단하고 수업도 필수 수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예. 현재로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우선은 위생, 보건, 환경,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더 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 교수님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실제 시가지에 있는 어떤 집회라든지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교수님이시니까 네. 컨퍼런스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많이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만 네. 여전히 또 열리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자체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안전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네, 이제는 우리가 예. 해외 유입을 통한 어떤 산발적 발생 단계를 넘어서서 예. 네. 지역사회 이제 환자 발생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싱가포르에서의 그런 컨퍼런스에서의 예, 예. 집단 감염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듯이 국내에서도 그런 학술 활동이라든지 집회 과정에서 예. 본인이 모르는 감염자가 예. 포함이 돼 있을 때 그 감염자를 통해서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 또 새로운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된 이 시점부터는 예. 이런 다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어느 정도 좀 이 위생 수칙이 지켜지는 행사 예.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불필요한 그런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웬만하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